제 삶은 지옥 같았어요. 대학까지 와가지고 후배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당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현직 변호사의 본격 유튜브 법률 토크쇼 미스터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주홍 변호사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상습폭언, 상습폭행 이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오늘 의뢰인은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지 같이 한번 보시죠. 은정 선배 맞지? 어, 진짜 멋있다. 나 저 선배 너무 멋있어서 우리 동아리 들어왔잖아. 사람이 저렇게 잘 나면 무슨 기분일까? 그러니까. 왜요? 뭔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 민희는 오래 들어서 모르겠구나. 우리 동아리 선배인데 엄청 유명해. 그냥 공모전이면 공모전, 학회 발표면 학회 발표 그냥 다 휩쓸더니 결국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붙으셨잖아. 그냥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볼 수 있지. 완전 멋있다. 아, 이번에 학회 발표하는 거 신입부원은 졸업하신 선배한테 1대1로 코칭 받거든. 아마 은정 선배도 오실 텐데 너도 잘하면 코칭 받을 수 있겠다. 정말요? 나 그랬으면 좋겠다. 동아리에서 유명한 엘리트였던 은정 선배. 햇병아리인 저한텐 그저 멋있기만 한 선배였어요. 제발. 대현장이. 그런 선배의 코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울 정도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번 발표 되게 중요한 거 알지? 나도 이 발표 1등 스펙으로 대기업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구나. 너도 1등 할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삶은 지옥 같았어요. 밤샘은 당연한 일이었고 너 이거밖에 못해? 구성부터 내용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잖아.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해? 그럼 똑바로 해. 너 같은 애 봐주는 내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매일같이 폭언을 듣고 견뎌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께도 한번 맞아보지 못한 제가 이 선배에게 체벌을 받고 있다는 것.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득한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오늘 의뢰인께서는 상당 기간 동안 폭언 또는 폭행에 의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폭언, 폭행이 형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폭언이 폭행에 해당될까요? 기본적으로 안 돼요. 폭행은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을 때 폭행이란 말이에요. 폭언이 유형력 행사가 될까요? 침 뱉으면 되겠지. 막 이따만한 게 붙어. 이러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다음에 폭언 자체만으로는 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폭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상대방한테 뭐 정신적인 큰 트라우마가 생겼다거나 뭐 어떤 공황장애 같은 게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오히려 상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폭언 자체만 갖고는 어떤 상해 내지는 혹시 제3자가 들었을 때의 어떤 모욕적인 느낌이 들었다면 모욕 이런 것이 성립되는 거랑 별개로 폭행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리 선배가 지속적으로 꾸짖어. 근데 꾸짖는 게 과해. 그럼 폭언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폭행으로 규율돼서 형법에 저촉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폭행에 대해서만
어떤 그 선배는 처벌을 받겠죠. 뭐 이 사건의 경우에 선배님께서는 아마 폭행죄로 처벌을 받으실 것 같아요. 형법상의 규율하는 폭행은 기본적으로 뭐 일반 폭행, 그 대상이 존속이면 존속 폭행, 그 다음에 특수 폭행, 그 다음에 상습 폭행 이런 정도가 있을 텐데요. 폭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폭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대상이 자신의 직계 존속이야 존속 폭행이 되는 것이겠고요. 또 특수 폭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에서 특수 폭행은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일반 폭행의 경우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특수 폭행 같은 경우에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행위가 중하니까 가중처벌 받겠죠. 그 다음에 상습 폭행이 있습니다. 일단 처벌 수위부터 말을 하면 일반 폭행에 대해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는데, 근데 상습 폭행의 경우에 과연 앞에 어떤 처벌 전력이 있거나 여러 번 폭행을 반복을 했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이 피해자에 대해서 단 한 번의 폭행이 있다 치더라도 어떤 이 사람의 상습성의 발현, 그런 것이 있다면은 상습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 폭행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상습성이 발현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만 먹고 계속 폭행을 해. 그런 경우에 나한테는 한번 폭행을 했더라도 상습 폭행이 인정될 수 있고요. 어떤 뭐 남편이 집에서 매일 아내를 구타해.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상습 폭행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아까 선배님이 상습 폭행이 인정되려면 어떤 툭하면 수시로, 그다음에 뭐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이런 뭐 처벌 전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행위를 해서 학교 측에 보고가 된 전력이 있다면 상습 폭행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범죄건 간에 피해자 입장에서 증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통상의 경우에는 폭행을 당하면 말이에요, 바로 진단서 좀 끊으셔야 돼요. 사진을 찍으시고. 폭행죄가 폭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보통 어디 한 대 맞아서 멍이 들었거나 긁혔거나 이러면 보통 상해로 의율이 되죠. 그게 폭행치상죄가 됐든 상해죄로 넘어가든. 그래서 폭행을 입으셨다면 일단 진단서를 끊으세요. 그리고 어떤 상처 부위를 일단 찍어두세요. 그 다음에 어떤 주변 정황이 있을 거예요. 어떤 후배가 선배랑 같이 한 방에 있었는데 나오면서 울고 나왔어.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증거자료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증인들 확보는 당연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CCTV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 증거들, 폭행 직후에 어떤 사진들, 그리고선 그거를 폭행 직후에 바로 어떤 SNS 같이 올린다거나 아니면 자신 본인 카톡으로 올린다거나, 그래야 시간이 명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가지고 증거 수집에도 좀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좀 내용이 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까 그 선배는 제발 좀 대학까지 와가지고 후배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맞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저도 맞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알차고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